안녕하세요. 오늘 14일간 세포해독 프로그램에서 9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제가 편집도 못하고 실수해도 그냥 나가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14일 동안에서 이제 8일간 야채 혹은 그 식물성 단백질로만 드셨잖아요. 그래서 잘 드시고 오늘 9번째 날이니까 지금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기 시작하는 시점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동물성 단백질도 좀 잘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14일간 그 세포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이에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그런데 저희가 지금 14일 동안 세포해독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파마넥스에서 만들어준 그 프로테인 부스터 그 제품 자체가 식물성으로 콩과 그다음 완두콩과 그 쌀에서 추출을 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며 그리고 14일 동안에 드디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에도 프로그램을 따라오실 때 제가 올렸던 강의를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8일차부터 동물성 단백질 테스트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처음으로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그 해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해독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팀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 2023년도에 바뀐 건 뭐가 있냐면 동물성 단백질 테스트 기간에 조개류가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다양한 해산물을 드시라고 권했어요. 뭐 쭈꾸미라든지 조개류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해양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조금 바꿨습니다. 8, 9, 10일차는 3일 동안에 계란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1, 12, 13, 14에는 생선을 드시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자연산으로 흰살 생선이나 자연산 그 연어를 드셔야 됩니다. 그 팜이라고 해서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생선은 안 되고요. 그리고 14일차 마지막 그 14번째 날에는 닭고기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닭고기에 타우린 성분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붉은 고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은 닭고기로 할 겁니다. 치킨 튀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염식 기간에 식물성 단백질과 야채로 7일간 했어요. 정확히는 5일이죠. 왜냐면 이틀은 쥐들이 드시고 물 드시면서 모든 걸 갖다 몸에 있는 걸 갖다가 배출해 놓는 기간으로 했고 그 다음에 5일간 무염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7일차부터 동물성 단백질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의 그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실제로는 14일간 중에서 이틀 액체 단식하고 그러고 나서 12일 동안에 만에 하나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야채로만 드신다면 15일차 이후에 더 확연하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더 빨리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동물성 그 단백질을 많이 드셨던 분들이거나 그런 걸 좋아했던 분들,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솔직히 14일 동안 동물성 단백질을 금지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8일차부터 드시는데 만약에 내가 첫째 날, 둘째 날도 액체 단식 잘했어. 그리고 5일 동안에도 그 식물성 단백질로 무염식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무염식 단백질 기간에 뭐 진통제나 항생제 그런 것도 안 먹었어. 그 전제 조건이라면 달걀 음식을 드실 때 예전과 조금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해독하실 때 어떤 분이 달걀을 했는데 비린 맛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드셨는데, 어, 탈이 나신 거예요. 근데 달걀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피부라든지 아니면 구토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 달걀을 혹시 오전에 만들고 오후에 냉장고에다 차갑게 넣었다가 그냥 뭐 드셨냐라고 했더니만은 오전에 만든 거 아까워서 놔뒀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셨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웨이브에. 그런데 그게 몸에서 부글부글 마치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막 가스 찬 듯한 뭐 아무튼 변을 보지 못하면서 불편한. 근데 이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은 해독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동물성 단백질 테스트 기간에 있어서는 오전에 만들었어요. 그럼 오전에 다 드셔야 돼요. 그걸 놔뒀다가 점심에 드시거나 저녁에 드시잖아요. 반응하세요. 왜 그러냐면 고기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나서 바로 드시지 않고 냉장고에 넣었다 뺐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데우는 요리. 그래서 실제로는 그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특히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드실 때 세균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내 안 좋은 유해균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음식을 데워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데워 먹을 때 대략 냉비에 넣고 끓였다고 예를 들게요. 해독 기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끓였을 때 다시 데워 먹을 때 타이머를 7분으로 맞춰 놓고 7분 이상 끓이셔야 돼요. 자, 끓인다 전체 시간이 7분이 아니에요. 먹었던 동물성 단백질을 다시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끓는 시점 이후부터 7분 이상이에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뭐지 미생물에 관련된 연구하신 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7분이 가장 좋다. 8분도 좋겠죠. 그런데 더 졸을 수 있으니까 물을 더 첨가하거나 그리고 어쨌든 불을 낮춰서 팔팔팔 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해독을 했어요. 해독을 하고 나서 비워놓은 상태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그때 바로 조리해서 먹으면 괜찮지만 그 조리한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채보다 훨씬 몸에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유해균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독 전에는 반응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몸에 익숙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몸 상태를 보고 음식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생선을 먹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저는 지금 미국에서 있는 제품으로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 와일드 알래스카라고 써 있는 제품으로 테스트해 주시는 게 좋겠어. 그나마. 그나마 그래서 신살 생선 뭐 한국말로 따지면 대구살 같은 거 그리고 뭐 연어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하지 않는 거는 참치예요. 튜나는 드시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선을 먹는 기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닭고기는 이왕이면 올게닉이라고 해서 풀어서 키운 닭고기가 좋겠죠. 그리고 뭐 계란은 뭐 당연히 알다시피 유기농으로 드시면 좋고 지금 현재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먹어본 달걀 중에서 제일 좋은 퀄리티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회사 뭐 제가 이 회사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제품이 좀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이 결함을 깨면은 많이 좀 센 노래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그 닭이 목초 종류, 풀을 먹고 자라서 유기농이라고 써 있는 건 좀 센 노란 편이고요. 어, 그 사료도 유기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나 뭐 다른 것들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색깔이 새노랗지 않고 이게 탄력은 있어요. 동그랗게 탄력은 있지만 목초나 아니면 정말 자연 방사에서 거의 있던 벌레를 먹거나 그렇게 해서 자란 그 결함하고 그 사료, 유기농 사료하고 같이 먹고 자라는 닭은 좀 달라요. 풀어 키웠다 해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재미삼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이요, 사실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되게 빨리 흡수되고 합성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긴 하거든요. 필수 아미노산도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기운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근감소증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어, 하루에 한 번 달걀 하나라도 꼭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40대부터는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0.5% 정도 감소를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50대가 되면 더 빨리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걷는 걸 해주면 유지가 되는데 잘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30분을 계속 강의 중에 얘기하죠. 30분을 기준으로 20분이든 40분이든 매일 꾸준히 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근감소증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빨리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그죠? 적은 양을 먹어도 빨리 만들어내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게 소화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자, 일반적으로 내 몸무게가 1kg당 한 1g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0kg면 60g 정도 섭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이고 근육을 키워. 그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먹을 수 있겠죠. 1.5나 뭐 2kg까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노인의 경우는 조금 더 늘리라고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이 노인분, 그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 노인이 아니라도 위 기능,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자 형태의 소화 흡수 잘 되는 단백질을 권하고 그게 대체로 식물성 단백질이 흡수가 조금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특히 내장류 음식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 뭐 푸른 생선 유난히 좋아해서 유난히 좋아한다는 표현은 하루에 뭐 몇 끼마다 먹는다 뭐 이런 종류인 거겠죠. 그래서 좀 양을 많이 먹는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과하게 먹는다. 그러면 통풍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그래서 고단백질이지만 그래도 퓨린이 적은 거는 달걀이나 치즈 정도네요. 그래서 통풍이 있다라고 그러면 모든 붉은 고기는 멈추셔야 돼요. 야채로 따지면 시금치, 뭐 버섯, 아스파라거스, 뭐 아욱, 군대 뭐 이런 것들이 퓨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단백질을 아이고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식사할 때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 뷔페를 가요. 그래서 막 몇 달에 한 번 나는 이렇게 해서 보충해야 돼라고 하지만 단백질은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남은 거는 골고루 쓰고 남은 거는 그냥 분해돼서 배출돼요. 그런데 막 단백질 중에 고기 단백질 중에 뭐 내장류도 좋아하고 과하게 먹었어. 그러면 신장이나 아니면 통풍이나 콜레스테롤 갑자기 높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몇 끼니마다 적당량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적당량을 구별 못하겠다 그럼 내 손바닥 요만큼 이 손바닥에 있는 사이즈가 제일 한 끼 식사용으로 적당하다는 거예요. 계란 한 개는 보통 작은 거에서 큰 게 있잖아요. 뭐 6에서 13g이라고 해요. 뭐 어딘 6이라고 하고 어딘 13g이라고 하니까 6에서 13g을 본다면 한 개 무게는 60g이지만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3, 4개까지 괜찮지만 한 번에 먹을 때 한 개에서 2개예요. 한꺼번에 4개를 먹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막 운동을 많이 해. 지금 현재. 그럼 조금 늘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태우고 있으니까. 근데 에너지를 태우지 않은 일반 분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고기 뷔페를 가거나 아니면 좀 많이 먹은 날 있어. 그러면 굳이 그 다음날에 또 단백질을 보충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한 이틀 정도는 고기 안 드시는 걸 저는 권해요. 몇 끼마다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 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고기만 먹는 그 다이어트 하는 것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고기 단백질만 먹었던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이 TV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에 검사를 했더니만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것도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골고루 이왕이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같이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근육 선장을 위해서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때 탄수화물도 섭취해야 돼요.
그랬을 때 야채도 실제로는 탄수화물이에요. 저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되게 좋은 탄수화물에 속하는데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뭐 야채랑 같이 먹냐 따로 먹냐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먹는다 하면 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는 방법도 있고 뭐 고기를 쌈 싸 먹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고기와 함께 야채를 먹는 거는 저는 권하는 어, 쪽이에요, 저는. 그래서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는 거니까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과다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돼요. 그 굵은 고기를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리고 앞에도 강의를 했지만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 홍팥이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3대 영양소로 꼭 필요하지만 내 몸 상태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간 기능이 안 좋고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럼 단백질을 채소로 먹잖아요. 쓰러지나요? 그 사람들이 근육이 없나요? 그 사람들 운동을 못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에는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 적당히가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는 거, 그 양이 조절된다는 거, 그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함유량이 있는데 100g당 보세요. 연어는 100g당 20g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땅콩도 100g당 26g.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아몬드도 낮지 않아요. 소 등심은 높죠. 닭가슴살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좀 안 올리면서 먹으려고 닭가슴살을 좀 많이 드시는 건 이건 과학적인 근거에서 오랫동안 운동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꽤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컵에 보통 우리가 콩 종류, 뭐 까만 콩이든 뭐든 통틀어서 콩 종류를 톡했을 때 한 컵에 15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끼에 15g 정도 먹으면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렌틸도 18g, 완두콩도 22g, 그리고 퀴노아는 2분의 1컵일 때 8g, 뭐 두 컵 먹으면 16g이 되겠지만 퀴노아는 기본적으로 한 컵이면 어마무시한 양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드시는 거는. 이건 보통 한 번 먹을 때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도 뭐 한 번을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먹으면은 20g 넘겠지만 2분의 1 먹는다 그러면 11g이나 되고요. 견과류도 4분의 1컵 샐러드에 부셔서 넣어서 먹거나 간식으로 먹을 때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도 어디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피넛버터도 단백질이 높아요. 그래서 샐러리라든지 스틱 야채 있잖아요. 스틱 베지터블 같은 경우 뭐 당근이라든지 그런 거랑 찍어 먹으면 실제로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어, 여기 지금 해독 기간에는 안 되지만 지나고 나서 권장하는 게 땅콩 버터예요. 물론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두콩도 한 컵에 6g이나 들어있어요. 자, 이 얘기를 했던 거는 뒤에 거랑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 3원치에 그 고기는 30g이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손바닥 사이즈보다 좀 크게 먹는 양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손바닥 사이즈는 한 끼, 여러 끼를 놔둬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죠? 계란 두 개에 13g. 꽤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에 6g씩 친 것 같아요. 6.5g 정도. 그러니까 13g이 되겠죠? 그리고 셀몬, 연어도 상당히 높은 양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치킨이 생각보다 높아요. 26g. 이런 식으로 동물성 단백질도 높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하시고 좀 챙겨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틴 부스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틴 부스터가 기본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인 건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표기된 것도 그 완두콩과 올게닉 쌀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루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프로테인 부스터를 꼭 권하는데 프로테인 부스터 안에는 한 스쿱 안에 15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먹은 단백질로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 여기 보이죠? 표들. 이 많은 표들이 뭘 뜻하는 걸까요? 필수 아미노산을 뜻하는 거예요. 자, 완두콩과 콩을 함께 먹으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완두콩밥 먹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흰쌀밥에 완두콩밥. 그게 최적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대부분, 고기엔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완두콩과 쌀밥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파마넥스에서 추출해서 이거를 프로틴 파워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이 나온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4년도 그쯤인 것 같아요. 티알라인티가 나왔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완두콩과 콩을 안에 있는 걸 아미노산을 추출해서 단백질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 형태로 만든 거는 파마넥스에서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마넥스는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제품이 출시돼요. 왜냐하면 연구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안전한 형태로 추출하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매일 평생 드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제품, 파마닉스에서 2024년도에 이 제품이 나왔지만 기사에서 그 논 GMO로 만든 콩과 완두콩과 올게닉 쌀로 만들었을 때 되게 좋은 프로테인 성분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2016년도 2016년도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파마넥스 회사가 좀 더 빠르다. 뭐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미노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란 뭘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한 번씩 보시면 될 거예요. 히스티딘, 이소류신, 뮤신, 라유신, 메티오닐, 페닐아라닌, 그리고 트레오닌, 트립토판, 바이린. 자, 이걸 보셨죠?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해독 프로그램 때 사용하는 거고 글루텐도 프리고 그리고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그런데 0.1% 정도의 사람들 극소수지만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기사는 있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티그린도 마찬가지예요. 99% 카페인을 제거했지만 그 0.1%에 반응하는 분도 있었다.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식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밌는 게 환경보호 개념에 있어서 요즘에 환경보호 하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 지금 완두콩과 쌀에 대해서 계속 이 단백질이 얼마나 괜찮은 식품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2023년 기사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분해를 시키게 되면 그 안에 성분을 추출하게 되면은 단백질을 훨씬 더 흡수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쌀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라이신 딱 그것만 함량이 낮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완두콩에는 라이신 함량이 또 좋아요. 그래서 완두콩과 쌀을 합친 프로테인 부스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또 마침 15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바로 이해하면 3개월 동안 매일 필수 아미노산 15g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 합성에도 좋고 모든 심혈관,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심혈관 위험도 감소되고 그 고혈압, 그리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 모든 게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5g을 최소 단위로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 2번 정도 드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왜 이게 한 번에 2번이냐면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면 그 야채에도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두부 같은 것도 단백질이 있고 계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스푼만 먹어도 퀄리티가 좋은 15g을 매일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테인 부스터를 제가 좀 권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유제품이나 채식주의자, 유제품을 피하고 싶고 채식주의자라고 하면 제가 이거 프로테인 부스터를 많이 권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드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2000년대 들면서 완두콩하고 쌀에 대한 단백질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요. 타사 브랜드에서도. 하지만 포인트는 이거죠. 파마넥스에서는 훨씬 이전에 기사화가 돼서 이게 좋다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다. 그만큼 이 회사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면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프로테인 부스터가 갖고 있고, 그리고 그 15g을 하루에 한 스푼만 먹어준다면 그 외에 계란 1개 정도,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뭐 두부나 아니면 콩이나 견과류나 뭐 다른 거, 식물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드시면 하루에 충분한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공급하고, 또 하나 연세 있거나 혹은 위기능이 소화 기능이 부담이 되는데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프로테인 부스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독 프로그램에 할 때 제가 파바넥스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티그린이라는 제품과 이 프로테인 부스터가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 감소도 없고, 그리고 몸의 영양 밸런스도 깨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어서 제가 파마넥스 제품을 선택해서 해독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시고, 그리고 해독 프로그램 할 때 프로테인 부스터를 건너뛰지 마시고 꼭 하루에 한 잔씩 물에 타서, 그 무염식 때는 물에 타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염식으로 갔을 때 그걸 갖다가 다른 거랑 믹스해서 쉐이크해서 만들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힘들어요. 저는 쉐이크해서 만들어 먹어요. 그걸 야채랑 섞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해독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마시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제가 지금 해독 프로그램 강의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하나씩 만들려니까 되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올리는데 이게 좋아서 보시는지 그냥 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강의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 그런 부분의 강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해독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14일 동안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 날 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올릴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여전히 편집을 못한 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